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직장생활 10년차 직장인이에요. 저의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건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답니다.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자랑을 하거나 유별난 집안 환경이 유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그때 당시로 따질 때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고 결혼도 빨리 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른 나이에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 40인데도 아직도 회사의 대표와 사모님으로서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다가 가끔 잘 알려진 기업과도 큰 돈을 주고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말을 아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 사업 관리에 철저하셨던 아버지께서는 괜히 쓸데없는 말이 돌아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제가 결혼을 할 때에도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도 시댁과 남편은 저희 집이 얼만큼 돈을 잘 버는 집안인지, 저희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는 자그마한 텃밭 가꾸는 정도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서 결혼을 하였어요. 그에 반해 시댁은 유통업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안은 업신여기기 일쑤였답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학교를 나오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빨리 취직을 하고 싶었던 게 목표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일부러 취업에 유리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의 신랑도 똑같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반면 남편은 그보다 아주 조금 더 괜찮은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시댁은 결혼 자체를 못마땅해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집안을 좀 자신들보다 아래로 깔보는 시선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마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강력하게 추천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 집안 형편과 그쪽 집안 형편이 비슷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와 남편이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장 성격이나 생활적인 부분이 잘 맞았기 때문도 있었어요. 저는 동거까지 미리 해보고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정말 단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같이 여행을 가서도 손발이 척척 맞아서 저희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강력하게 푸시를 하셨지요. 시댁도 지금 표현이 업신여긴다고 해서 그렇지 저희 집안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막 결혼을 결사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전혀 아니고 처음에는 단지 그냥 텃세가 좀 있다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그 정도는 결혼하려면 감수해야 한다고 하여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상 밖으로 결혼 초반에는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시어머니도 저희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따로 부르지도 않았고 가게 되면 우리 새아가 하면서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셨어요. 예, 오늘 일하는 날이지? 아, 바빴을 텐데 고생 많았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오늘은 고생했으니 들어가서 쉬거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일을 하는 평일이나
일을 하지 않은 주말이나 누구를 편애하거나 하는 것 없이 한결같이 곱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저는 초반에 우려와는 다르게 일이 너무 순조로워서 혹시나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뭐 어차피 결혼이야 남편과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하였는데, 그래봤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남편이 그런 것도 알아서 처진 못했냐는 말을 한다거나, 되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저한테만 더 불리하게 일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오판이었어요. 처음에는 천사가 따로 없던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간단한 요구사항을 늘어놓으시더니 그 수가 점점 늘어가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말에 못 왔으니 주중에 와서라도 일 도와줄 거지? 마침 주중에 가사 도우미 분이 못 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 딱 퇴근하고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치? 어머님, 저 요즘 성수기라서 야근도 잦고 일도 장난 아니게 많아요. 어머님이 제가 성에 안 차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노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셔요. 그래? 그럼 야근하고 오렴? 회사에서 야근 시킨다고 해봐야 아무리 늦어봐야 밤 10시일 것 같은데. 거기에 회사도 우리 집 근처인데 모자란 사람이 잘난 사람과 어울리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정말이지 이건 갈수록 너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어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남편이 퇴근을 했을 때 나를 잡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저는 우선 남편에게 살짝 귀뜸 정도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다른 집 보면 더한 시집살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엄마 정도면 양호하지. 그냥 그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유도리 있게 넘겨보는 게 어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그저 무덤덤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러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우려보다 더한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죠. 사건은 그날 시어머니에게 톡으로 사진 몇 장이 전송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톡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사수로 있는 부하 직원인 남자 직원과 제가 같이 점심시간 때 커피를 마시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에 아니라고 해명톡을 하려는데 그럴 새도 없이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네가 가진 것에 비해 우리 집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혹시 딴짓을 하나 안 하나 의심이 돼서 네 뒤를 몰래 밟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더구나. 솔직히 말해라. 네 옆에 남자 직원이랑 무슨 사이니? 지금 말하면 이 옷만은 면하게 해줄게. 솔직히 지금 애도 우리 아들 애도 아니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사람 사수고 그냥 점심시간 때 커피... 시끄럽다. 누가 봐도 변명 같은 티가 팍팍 나서 더는 듣고 싶지가 않구나. 일주일 시간 줄게. 그 안에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사실 전부 다 눈 감아줄 테니까.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지? 일주일이야. 더는 못 줘. 그 안에 해결 못 보면 이 사진 가족들이랑 친척들 톡방에다가 싹 다 돌려서 망신당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입도 뻥끗도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아들한테는 대신 잘 포장해서 말해줄 테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오해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이었다면 저는 울면서 제 억울함을 전부 토로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시댁을 찾아갔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평소 형님들은 시댁에 자주 놀러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가기도 하는데 그날 형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더러운 곳을 보기라도 하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어머님은 다 얘기를 할 작정으로 그 일을 꾸미신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열이 받친 상태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런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깟 집안 필요 없다는 심보로 진짜로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전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제가 집안을 숨기고 시집을 가서 당했던 일들과 제가 바람을 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견례 때 제대로 속았다며 완전히 당했다고 저보다 더 분해하셨어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개판이 돼서 서로 분해서 못 견디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남편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보았어요. 어디야? 나 다 알고 전화했으니까 숨기지 말고 나한테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다 알고 전화했다고? 아, 그 시어머니의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 때문인 거야? 미안한데 그 거짓말을 사실대로 믿고 있는 거라면 당신과도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만 전화 그게 아니고 일단 진정해봐. 지금에서야 말해서 미안한데 나만 이런 일 겪은 것도 아니고 우리 형들도 다 겪었던 일이라서 내가 더 잘 알아. 지금 당신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전화 온 거니까 우선 진정해.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어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듣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남편의 이야기는 그 어느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이야기는 이러했는데 남편의 윗형들은 사실 전부 다 결혼을 여러 번 한 상태였는데 형들도 처음에는 남편처럼 학벌이나 재력보다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학벌이나 재력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마음이 맞고 집안도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수준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받아주는 척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기 위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거나 저처럼 오해를 받게 만들어서 시집살이의 진술을 보여주고 내쫓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제가 첫 결혼인데 사실은 이걸 미리 말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저를 놓치기 싫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나서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은 저의 편이고 저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회를 봐서 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더 자신을 성장시키고 정리하고 저에게로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친정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숨기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도둑놈 신부 같아서 그렇게 마음에 차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부모님의 직업을 숨겼으니 할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와 쌓아왔던 신뢰와 예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선은 알겠다고, 당신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겠다고 대답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당분간 친정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자기는 그동안 엄마와의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제가 남편에 대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덕분에 일이 그렇게까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 말이 다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며칠 뒤 저희 아버지 회사로 의문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김사은 씨, 퀵인데요. 거래처로부터 온 택배라고 하네요.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아버지는 지금이 성수기가 아닌 완벽한 회사의 비수기라 거래처와 그렇게 연락을 활발히 할 일도 없었는데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택배가 왔는데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그 택배에는 회사에 빚이 생겨서 파산하게 생겼으니 회사를 회생시키고 싶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라는 대충 그런 맥락의 내용의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아버지는 이게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셨나 봐요. 그 길로 사람을 시켜서 퀵 기사를 겨우겨우 찾아내서 어디서 보낸 거냐고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보낸 사람의 신상을 밝혀내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도 너무 이상한 기분이 며칠째 사라지지가 않아서 나중에는 사람을 찾는 업체에다까지 맡겨서 그 서류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소를 알아내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서 그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직원 말로는 웬 지하로 내려가야 나오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몰래 그쪽 사람인 척을 하고 사진을 찍어왔고 그것을 아빠에게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주소가 찍힌 그곳은 많은 기업들이 쉬쉬하는 한방 큰 사기를 쳐서 치고 빠지기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직원이 연설을 들어보니 이미 저희 회사의 정보도 어느 정도 그쪽에 전달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일부러 친정으로 쫓아보낸 것도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안심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시킨 것도 전부 저희 회사의 정체를 진작에 알고 결혼도 하자고 한 거였고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소름이 돋아서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믿을 수 있을까 근심이 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댁에 있는 사람들도 사진에 몇몇 찍힌 것을 보니 전부 다 한패더라고요. 결국 저희 가족은 그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는 혹시나 증거를 잡을 게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뭘 믿고 가냐고 그냥 지금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가지 말라고 저를 막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그들의 정체를 알고 싶었고 제가 직접 잡은 증거로 그들이 경찰에 구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다음 주 주말에 그곳을 방문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찬밥 신세로 저를 푸대접하던 시어머니의 업신 여기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음식도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고 저를 잘 왔다고 막 갑자기 반가워하면서 밥부터 먹자고 식사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은 한번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면서 식사 자리로 당당하게 가서 앉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운을 떼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그동안 내가 맨날 뭐 하라고 시키기만 하고 제대로 뭘 해준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니?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부탁이시죠? 자, 여기 우선 이것부터 먼저 바꿔라.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민 것은 놀랍게도 돈다발이었어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전세방 하나 정도는 얻을 정도의 액수로 보였어요. 저는 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뭔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려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다시 저에게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 근데 그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쪽 애들보다는 네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내가 푸대접했던 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내가 여기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전부 지장이라도 찍으라면 찍을 수 있다. 원한다면 더 큰 돈을 줄 수 있으니 이제 그만 우리 쪽으로 돌아와 주지 않으련? 앞으로는 이전처럼 할 일은 없을 거야. 딱 봐도 귀신같이 자신들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를 자기네 쪽으로 아예 끌어들이려고 저한테 저렇게 돈과 온갖 환대로 저를 혹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심부인 게 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머님, 저 사실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님네 제 남편까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왔고요. 이런 돈 제 귀한 자식이랑 바꿀 만큼 저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식사는 됐고요. 앞으로 남편도 그리고 어머님도 시댁 식구들도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애 데리고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제가 그렇게 당차게 이야기하고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적잖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형님들은 그런 어머님이 계획한 환대에 다 넘어간 사람들 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나가려니까 시어머니는 이제는 절박한 얼굴이 되어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여기 있다. 더 줄 테니까 제발. 응? 이거 놓으세요. 저 돈 때문에 저희 애 이런 엄한 데다가 맡길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더 들어다오. 응?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제가 다 폭로할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붙잡고 늘어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을 듣지를 않자 그러지 말고 좀 더 앉아있다가 가라고 저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띠면서 막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들을 팍 치고 그곳을 벗어나려는데 제가 벗어나려니까 어떻게든 저를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는 거 있죠. 저는 이빨로 팔을 깨물어서 그것도 다 뿌리치고 나와서 몰래 녹음한 그 파일들을 들고 곧바로 친정으로 가서 그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빠른지 신고를 접수받고 나서 경찰이 그곳으로 가보았는데 이미 도망간 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믿었던 남편과 시댁한테 거의 몇 년을 속았다고 생각하니 그 시간들이 아깝고 분해서 더 찾아봐 달라고 수사를 요청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잡혀 들어가는 것을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인생이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 충격이 커서 회사에다가 잠시 일을 쉬겠다고 말을 하였고 집에서 친정 부모님의 지극정성한 간호를 받으며 몸도 마음도 좀 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쉬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조금씩 저의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이런 저희의 애절한 마음을 알아주신 건지 불과 며칠 전 드디어 시댁의 소식을 직장 동료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선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선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저도 선배 결혼식 때 몇 번 뵈었던 분들이라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무리 봐도 선배는 남편이랑 시어머니인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봐. 긴 수사 끝에 끝내 그들이 잡히지 않자 잠시 쉬고 있었는데 며칠 전 꾀재재한 모습의 한 남자가 자수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제 남편이었고 자수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들로 저희 회사를 사칭하면서 번 돈을 시댁 식구 중 한 명이 흥청망청 이 사업 저 사업 갑자기 비중을 흘려 돈을 마구 쓰게 되었고 처음에는 떼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쉽게 돈이 벌리니 그 돈을 여기저기 호캉스다 뭐다 쓰게 되어서 나중에는 기강이 아예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만이 제정신으로 그들을 말렸는데 다들 너무 큰 돈이 벌리니까 그 맛에 취해버려서 남편 말은 듣지도 않고 되려 남편을 배척하고 왕따를 시켜서 남편에게는 딱 생활하는데 문제없게만 돈을 주고 자기네들끼리 시시하였대요. 남편은 이러한 조직 내 분열 때문에 자신만이 소외되었다는 것과 돈을 전부 날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적잖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닐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은 자수를 하였다고 해요. 그 소식에 저도 남편을 찾아가 이혼을 하자고 서류를 던졌어요. 그동안 그 인간이 잠적을 하는 바람에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이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가정의 진정성을 깨달았다고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소송해봤자 당신 돈도 없어서 소송도 못하고 나한테 위자료로 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양육권 주고 이혼만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 어쩔 수 없단 듯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선 남편놈에게 제대로 조사받고 벌 받으라고 했네요. 어쨌든 남편이 자폭을 해준 덕분에 저희뿐만이 아닌 다른 회사들을 사칭해서 벌어들인 돈까지도 다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경찰에게 전해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자수하면서 자기 가족들의 거처까지 술술 이야기하여 싹 다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사람 조심, 돈 조심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저는 너무 못난 모질이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히 받을만 하다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의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이제라도 이혼했으니 아이 하나 바라보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살려고요. 제 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키우려고요. 저의 인생의 큰 실수인 개인적인 긴 이야기를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